일전부터 울산 필수 의료 인력 충분한가, 울산대 의대 역할과 책임 시민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입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 환원방안 마련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왔듯이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틈타 지역의료 불균형을 외면하는 사립대 의대들이 있습니다. 울산대는 의과대를 울산 캠퍼스가 아닌 서울 아산병원 내 의과대학 건물을 별도로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 중 예과 1년만 울산에서 교육하고 이유는 서울에서 합니다.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용 기본재산 목록 가운데 서울이 소재지인 교육용 건물과 토지도 없습니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습장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왔고 올해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초 법 취지에 맞게 지역의대가 그 지역에서 운영되도록 계속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지역의대가 조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도종영 도종환 의원님이나 또 서동영 민주당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울산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얘기해왔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10대 들어와서 앞에 지금 좌장으로 있는 서기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울산에서 4년을 마쳐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활발하게 서울 국회를 방문해서 또 국회의원들 간담회도 하고 또 결의안, 건의안도 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이제 앞장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이제 울산의 산재병원도 이제 들어서게 됐고요. 또 산재병원으로는 부족하다, 그게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산재병원과 사실 공공병원은 별개로 구분해서 유치한다고 했는데, 뜻밖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공공병원 유치도 우리가 눈앞에 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울산에 이제 병원 인프라의 의사들이, 질 좋은 의사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왔는데, 당연히 울산에 있는 의대라면 울산에 졸업을 해야 울산에 있는 그런 공공병원, 꼭 공공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지역의 의사들이 지역병원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오늘 이 토론회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전 시민 운동을 했던 것처럼 산재병원 유치, 또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서 전 시민들이 나섰던 것처럼 또 하나의 이제 시민 운동을 통해서 울산대학교 의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좋은 토론회가 적절하게 만들어졌고, 또 서희용 의원님, 또 앞에 지금 발제가 나오신 분들도 다 이 의료계에 울산에서 명망성 있는 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열심히 우리 의회에서도 울산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 시민들을 위한 의료공사 서비스를 해내는 그런 지역의 훌륭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토론회 축하 인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울산 시민들 전체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90%까지 저희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0%는 울산 시민분들이 관심과 뜻을 좀 더 모아주신다면 꼭 달성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회에서 했던 부분을 잠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도에 저희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관서에서 울산대 의대가 먹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논란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또 받은 중에 울산시와 그리고 울산대 병원과 그 했던 MOU 체결이 정말 이게 정치적인 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아산재단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의대 정원을 확보만 하지 그 목표가 있지 정말 병원을 새로 제2병을 지으려는 계획이나 또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거론이 되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미래비전위원회에서 울산대 의과대학이 울산으로 재단을 찾아야 된다는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됐고 이제 2021년도에 1월달에 제가 이제 오부관을 통해서 울산의대 울산으로 이전과 그리고 울산대 병원의 제2병원 설립 MOU에 대한 진행 과정이 이제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이제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방문 촉구 건의안을 이제 대표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8개월이 지나니 그만큼 떠들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던 곳에서 이제 송재강 신임 울산대 의무부 총장께서 한급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고 울산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저희들도 울산 시민들이 바라는 점이 뭔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건을 가지고 박hin석 의장님께서 또 이제 전국 의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취지와 함께 지역 의대 지역 반원 시정 명령 촉구 건의안을 이제 전국 의회 대표 이제 안건을 해서 이제 국회와 정부와 다 요청을 드렸고요. 또 이제 7월달에 울산대 의대 울산항 촉구 관련해서 울산대와의 현안에서 또 이제 그 간담회를 또 한 번 더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울산대 의대의 울산의 이전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에 이제 같이 전달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때 서동영 국회의원과 노동환 국회의원실을 이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육부가 울산대학교의 현장 감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그다음 이제 2002년도하고 21년도에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울산대 편법적인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 달에 건강연대 교무들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가교육을 해주신 이상훈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울산 의료원 예탁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울산대 의대가 유명하게 울산으로 이전되는 데까지 적극적인 뜻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오늘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1 발표를 해주실 분인데요. 우리 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 의사대 성창기 의장님께서 울산 지역 그리고 인력 실태와 확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평화 건강을 위한 울산의사의 성창기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울산 지역 의료 인력 실태와 확충 방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울산대학교 병원 그거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받고 울산대학교 병원 과장으로 봉직하다가 개업했기 때문에 꼭 오늘 주제가 제 친정을 욕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좀 부드럽게 할 테니까 이해해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인력 현황하고 그리고 의료인력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확충 방안은 울산의대 지역 환원 문제, 두 번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이 3.4명 또는 3.5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명입니다. 여기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2.4명인데 OECD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활동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는 앞에서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면서도 의대 졸업자 수도 굉장히 OECD 평균의 58%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의사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를 보니까 건강보험 총 내원 일수가 94.7% 그러니까 2배 정도로 거의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 같은 기간에 한 65%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리한 의사와 공급의 의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의사를 추계해보면 평균 정도만 추계해봐도 2019년 기준 활동 의사 수가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런 소리를 납니다. 향후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하나는 공급 병수의 공급을 보면 현재보다도 의사들의 노동 시간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련 받을 때는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6시간이었는데요. 요즘은 한 반으로 줄어서 법적으로 인턴 8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은 굉장히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과대학 진학으로 보면 여성 의사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입학했던 의사들이 은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고요. 수요로 보면 문재인 캠프 추진에 의해서 급여 확대 가능성이 계속 있고, 그리고 고령화의 진정, 감염병 등을 인해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향후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의사가 수급을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현재가 의과대학 정원이 3,058명입니다. 2040년, 2050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의사가 OECD 기준으로 부족하지 않게 되려고 그러면 5,000명에서 6,000명 사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5,50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3,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그 OECD 기준으로 봐도 한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울산으로 돌아오면 더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여기에 전국 평균이 2명인데 울산으로 보면 세종시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되게 빼고도 전국 거의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 2명도 OECD 기준으로 보면 6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또 낮기 때문에 서울에 비하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 의사 수도 그렇고 전문의 수도 보면 울산이 전국 평균보다도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전망도 봐도 전공의라는 것이 이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전공의도 보면 전국 평균의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은 좋지 못하다, 울산은. 그런데 예상되는 울산 공공의료 인력을 보면 산재병원이 생길 것이고 울산의료원이 생길 겁니다. 산재병원은 2025년, 울산은 2028년 개원 예정인데요. 300병상, 500병상인데 거기에 따라서 의사수가 산재병원 전문의 54명, 간호인력 228명, 울산의료원 전문의 109명, 간호인력 506명. 지금도 부족한데 이것이 생겼을 때는 아주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것이 지금 예상입니다. 간호사 수는 어떤가 보면 사실은 간호사 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많습니다. 이게 많은 게 뭐냐 그러면 면허 보유 간호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활동 간호사는 평균 이하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 데이터인데요. 면허 보유 간호사는 OECD 평균이 13.6이면
한국은 19.7,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합해서 그렇긴 한데요. 면허보기 간호사 많은데 활동 간호사로 보면 OECD 평균 8.8인데 6.8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즉 면허증을 가지면서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들이 우리나라는 많다는 거죠. 울산 그 간호사 수로 보면 울산은 전국 평균에 크게 많이 뒤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전국 평균 적기는 적지만 전국 평균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란셋이라는 이제 그 세계적인 글이 있는 이제 잡지에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간호 인력과 그 환자 예우 및 비용 효과를 봤는데요. 55개 병원을 토대해서 2년간 추적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만 7천 명의 간호사하고 4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간호사 1명이 환자 6명을 볼 때하고 1명이 5명을 볼 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사망률이 6명 볼 때는 훨씬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1명 줄었는데도 환자 사망률이 굉장히 줄고 재입원율의 경우도 재입원율이라는 것은 입원했다가 나와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경우인데 그때도 1대 1명이 6명 볼 때 많이 증가하다는 것이죠. 비용 측면으로 이걸 이제 추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간호사 1명이 환자를 5명 보면 간호사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때 드는 비용이 한 290억 정도가 더 느는데 사망이 늘고 재입원이 늘므로 그리고 입원 기간의 감소가 훨씬 줄어들므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580억이나 지출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간호사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은 앞에서도 봤듯이 면허 간호사 숫자는 적지 않은데 활동 간호사가 적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근무 조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 드라마 같은 보면 50대, 60대 할머니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호사 그러면 굉장히 20대, 30대만 돼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러니까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근무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인력 확충 강화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적정 근무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그 대책,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간호사 퇴원 문화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유효 간호사가 재취업하도록 돕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울산 지역 이제 의사 수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의사 수급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유인데 하나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수련 기간이 그 대학 졸업하면 6년 졸업해서는 거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를 전공의를 끝나면 11년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면 14년 한두에 쉬면 보통 평균은 한 15년 정도로 보는데 지금 준비하면 15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역의과대학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대의 역할은 기초 연구를 해야 되고 지역의 의료 정책도 제공하고 그리고 전문 의료 인력 교육기관으로서도 하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친화적인 의사를 양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의대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지역의사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감염내과, 그 다음에 예방의학과 전문인데요. 울산은 감염내과 1명, 예방의학 전문의 1명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죠. 왜냐? 원래 감염내과와 예방의학과는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 보면 보통 2년, 3년에 1명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문의를 받고 나오면 울산처럼 전혀 연구가 없는 데로 내려올 의사가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 만일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출신이라면 거기도 부족한데
울산까지 올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대 부재로 인한 두 번째 문제는 의료 전달 체계가 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1차, 2차, 3차 의료 전달 체계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울산대학교 병원이 2019년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거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개원 병원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역할을 해야 될 울산대 병원하고 같이 경쟁이 됩니다. 중증 환자 말고 가벼운 환자들도 좀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가 왜곡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대가 없음으로써 기초의학 및 의료 정책이 인력 부족되고 의학 도서관과 연구소들이 의대에 같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음으로써 이런 역할들을 못하게 되고 전문 의료인력 배출에 부족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지만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대 의대를 잠시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울산대 의대는 88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 지역 의료 불균형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정원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국립의대 정원을 축소해서 울산대 의대, 단국대, 아이주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축소된 대학교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정원을 70명을 축소해서 이제 지방에 필요하다 만들었고요. 울산의대는 95년도에 40명으로 정원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산사회복지단 서울중앙병원, 지금은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만들어서 여기서 의과대학 교육이 실시됐고요. 2011년부터는 여태까지는 이전까지는 예과 2학년까지 울산에 있었는데 2011년부터는 예과 1학년을 제외해서 모든 학년이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있었는데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없는, 그리고 아산병원은 협력병원,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법적으로 부속병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2017년도에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을 지금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지정하고 서울 아산병원하고 서울 강릉 아산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공격을 받잖아요. 의과대학은 그쪽에 있는데 왜 부속병원은 그쪽을 안 만들었냐? 그게 이제 회계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보면 작년에 서울 아산병원이 경영 흑자가 한 법인세 내기 전에 한 2천억 정도 그렇게 되고요. 울산대학교 병원은 2019년도는 뭐 한 200억 가까이 적자를 받고 작년에 한 100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요. 원래 의과대학이 있으면 부속병원이 있으면 부속병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경우는 학교 법인으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날 80%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산병원 입장에서는 아산병원을 2천억 정도의 흑자를 보는 병원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면 그 수익이 학교 법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협력병원으로는 수익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협력병원에서는 돈이 부속병원이라 지원을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속병원하고 협력병원은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사학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퇴직적립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아산병원이 협력병원, 교육병원이 됨으로써 울산대병원, 울산대학교 부속병원과 국가에서 받은 돈이 한 30년간 따지보면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그쪽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울산에 이제 의과대학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울산대학교라는 이름은 있지만 서울에 있음으로써 원래 이제 그 지역의 대학이 그 지역에 남게 되는데 울산에는 없으니까
울산대학교 졸업생 중에서 울산에 이제 개업을 하거나 봉직하는 비율은 한 7%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교 출신들은 한 40% 정도, 대구도 44% 정도 되는데 울산은 다시 말해서 울산대학교는 지역하고의 연구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울산에 거의 잘 남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울산대학교 출신들이 울산에 있는 10%, 수도권으로 가는 게 60몇 %, 비수도권에 20몇 % 그렇게 합니다. 부산, 대구는 그에 비해서 훨씬 자기 소재지에 남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많이, 그런데 원래가 이제 그 전에 권고사항이 지역 출신을 30%를 뽑도록 되어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1년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그동안 권고사항이었고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뽑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의무 조항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고신대 26.3%, 동아대는 지역인재 출신은 81.6%, 부산대 36% 이렇게 뽑는데 울산대는 달랑 10%만 뽑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올 이유가 거의 근거도 없죠. 지역 출신도 아닌데다가 수련도 지역에서 받지 않는다. 그런데 경상권에 보면 이제 앞으로 지역 인재를 더 선발하겠다고 그래요. 동아대는 지금 80% 굉장히 많이 와, 부산대는 70%까지 늘리겠다. 경상대도 56%까지 이렇게 하는데 울산대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인력이 이제 지역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WHO에서 권고하는 건데, 우리 인력의 지역적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출신 의사를 선발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지방의과대학 설치도 필요하고 쭉 지역 건강 문제를 반영해서 교육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재정적 유인도 필요하고 의무 복무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지역 출신 학생을 지방의과대학에서 설치한 대로 뽑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WHO의 권고입니다. 이 서울 아산병원 표지석인데요. 서울 아산병원 가보면 여기다가 부속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 여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당당하게 서울 아산병원에 있다. 아산생명학입니다. 이거는 이제 울산 지역 방송에서 나왔던.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울산을 되돌려 한다. 그런 지역 관계기관 간담회를 이번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의과대학 수가 이제 77개, 우리가 41개인데 입학 정원을 보면 한 학교당 한국은 평균 75명인데 일본 130명이고 인구 10만 명당으로 봐도 일본보다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20년부터 400명을 정원해서 10년간 4,000명 양성하겠다.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을 매년 300명, 특수분야, 역학조사, 소아외과 이런 데서 50명, 의과학자 50명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의사 파업하고 의대 수업하고 그래서 이거 취소됐습니다. 공공의과대학 이야기도 같이 나왔었는데요. 공공의과대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의무사관학교처럼 국가가 공공이 필요한 필수 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의대를 만들겠다. 그 어느 날 폐교대 서남의대 정원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 2024년 3월에 개교하겠다는. 근데 여기는 이제 의무사관학교처럼 여기는 이제 수업료 등을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의무 복무를 10년간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취소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서남대 학교 정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공공의대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은 권역별로 이것이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울산처럼 국립대 의대도 없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질 이런 곳에 꼭 공공의대가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의료인력 확충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울산대 의대 지역 환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 정원 시 울산 정원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인원들이 지역에서 뿌리 내리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울산대 의과대학의 운동현황과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전원수 변호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까 그 성창기 그 토론자님께서 제가 이제 메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의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쉬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법 위배니까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법적 근거와 그런 지금 현재 운영 위배됐다 이런 부분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의대 불법 편법 운영 관련 법률 검토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울산의대가 교육부 인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일단은 그러면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가에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 포함된 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인가의 결론적으로 1항에 대한 결론, 쟁점 1에 대한 결론은 인가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면 왜 이걸 누가 내버려 뒀는가입니다. 울산의대를 평가 인증하여 온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인데 이게 평가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제가 이 절차에 있어서 제대로 자료를 받은 바는 없어서 제대로 파악해서 검토를 한 건 아닌데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항을 평가하고 인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하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울산의대가 교육부 인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울산의대 설립 시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가에 따라서 교사, 쉽게 말해서 교사는 교육시설을 말합니다. 교육시설을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가에 포함되어 있는 수익용 기본 재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등교육법에 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 갖추도록 하고 있고 2항에도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사항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인가 계속 나옵니다. 이 대통령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인데 제2조에서 고등교육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런 학교의 설립 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또 대통령령에 정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대통령령이 뭐냐? 그 밑에 나오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2항을 보면 법에 따라서 인가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서 이런 내용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7호에 실험, 실습, 설비 등 내부 시설 그 다음에 8호에 교사의 평면도, 교육시설의 평면도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평면도가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인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위임사항인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보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울산의대 역시 그러면 교육시설, 교사, 교원,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등 해당 기준에 맞춰서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럼 설립인가 받았으면 그 받은 대로 교사 등을 확보해서 운영하여야겠죠. 그런데 울산의대는 특히나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설립인가 시에 확보하기로 한 교사를 확보하지 않고 그러면 만약 확보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변경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변경인가도 받지 않고 그냥 서울 소재 서울 아산병원 부지 내의 교육장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면 제5조에는 학교 법인은 시설 설비와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동조 2항에는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입니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 1항의 1호를 보면
인가받을 때 이거 포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교사, 제4조에 따른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운영 규정의 4조에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제4조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그건 뒷장에서 볼 거고요. 2항에 보면 일단은 교사는 뭐냐면 이런 기준에 맞춰라 세 가지입니다. 교육 기본 시설, 그 다음 지원 시설 및 연구 시설, 그 다음 부속 시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속 시설에 보면 밑에 보면 다만 돼 있죠. 의학 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 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서 실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는 무조건 실습하기 위한 부속 병원이나 위탁 병원을 꼭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 실습을 위한 겁니다. 아까 보기로 했던 별표 2, 교사의 기준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별표 2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시설, 아까 갖춰야 될 세 가지 중에 교육기본시설은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교수 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아주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죠.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은 강당, 실습공장, 학생 기숙사 등 연구시설은 연구소, 그 다음에 부속시설은 제가 조금 줄여놨는데 의대의 경우에는 부속 병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즉 울산 의대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거 갖추겠다라고 인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의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육은 교육 기본 시설에서, 그리고 실습 교육은 부속 병원 또는 부속 병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 협력 병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속 병원 또는 협력 기준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울산 의대의 경우에는 부속 병원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늦었지만 운영하고 있고, 협력 병원으로는 서울 아산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속 병원 하나, 협력 병원 두 개. 그러면 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부속 병원도 갖추었고 협력 병원도 갖추었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의대는 설립 인가 시에 우리 울산 내에 어떤 이만큼의 교육시설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울산 내에 확보하기로 하는 교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협력병원 중에도 서울에 소재한 서울 아산병원이 부지 내에 교육연구관을 개관해서 그것을 학습장으로 아까 교육기본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교육기관에서는 1학년 50%의 이론 이상,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4학년 전부의 이론을 이 서울에 있는 교육연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의대가 교육연구관을 처음 설립 인가 시부터 우리는 서울 아산병원 내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교육연구관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겠어요 라고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교육연구관에서 대부분의 기본 이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인가받은 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다. 인가의 기준을 위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습 교육의 경우에도 근데 다만 실습 교육에서는 부속병원에서 90%를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속병원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이 있음에도 실습 교육이 약 5%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고 95%의 실습은 전부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울산의대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첫 번째, 서울 아산병원 부지 내 교육관, 두 번째, 서울 아산병원 여기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가받지 않은 교사에서의 교육이다. 그래서 울산 소재의 교육용 기본시설 등을 교사를 갖추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우리 설립 인가의 기준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교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전 봤거든요. 지금 이제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제7조에 보면 수익용 기본 재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법인은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되 일정 금액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아까 앞서 성창기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가받을 때 수익용 기본 재산을 뭘로 설정하는가는 굉장히 그 대학이 발전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의대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부속병원 울산대학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울산대학병원에서 생긴 소득의 80%는 대학 운영 경비로 충당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울산의대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론 교육, 그 다음에 실습 교육이 전부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그 교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력병원에서 뭔가 이런 수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병원일 뿐이어서 이 운영 수익이 울산의대로 전혀 환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의대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면서 수익은 그대로 서울 아산병원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 규정으로는 협력병원에서 이 수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게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에는 설립 인가 시에 교육용 기본 재산 및 부속시설, 아까 교사 학부 기준을 위반했죠. 위배하면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울산의대가 얻지 못한 수익이자 손해이지 않나, 그렇게 봐야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교사 학부에 대한 시정 명령, 그리고 수익용 기본 재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예를 들어 협력병원 너희도 일부 80%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의 이제 수익을 기여하라. 당연히 그거 이득을 받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잘못 인가 기준 위배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이걸 놔두냐고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학생들 예전에 생각해보면 근데 울산의대는 서울 거니까 어차피 서울 가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공공연하게 학생들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34년간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울산의대를 평가 인증하여 온 인정기관의 문제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는 11조 2해 2조에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2항의 다만 뒤에 보면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적이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교육부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정 명령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아까 평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2조 2항에 보면 인정기관은 평가 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조의 2 보면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에 평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인정기관은 이런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따라서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랑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인정기관에 그냥 마음대로 맡겨둘 수 있냐? 교육부 장관은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본다면 우리 고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서는 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정기관에 평가 인증을 신청해야 되고 인정기관은 이 인증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인정기관을 어디에 뒀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그러면 울산의대가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이런 법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고 인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고 이제 마치 관련 법령에 전혀 위배됨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인증을 하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아까 첫 번째 문제 삼은 교육시설 확보 문제는 너무나 쉽게 지나가던 사람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교육과정이 이론과 실습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몇 %가 이제 울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쉽게 판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제대로 평가 인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절차 거쳤는지, 평가 시 어떠한 자료를 누구로부터 제출받아 평가하였는지,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받아서 한 건지, 울산의대에서 받아서 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정확히 업무를 해태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평가원에서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말했다면 교육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울산의대 설립자 또는 경영자에게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적 조치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가기관에서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평가기관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정명령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제 인정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제대로 평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정기관을 지정해서 이 인정기관 지정 절차도 있거든요. 인정기관을 지정해서 울산의대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울산의대는 설립 인가시의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협력병원과 협력병원 부진의 교육관을 만들어서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설립인가 기준을 위배해서 불법 편법으로 운영되어 왔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 인증을 받아왔는데 그 밖에도 이런 수익용 재산의 확보나 또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교원 확보 문제도 좀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교원 확보 문제도 좀 확인해야 할 상황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 아까 규정의 법 보면 교육부가 이 평가 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된다고 될 것인지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당연히 이 평가를 평가 기관에 맡겼으면 그 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해야 되지 않을지 그래야지 교육부가 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평가 기관도 다독일 수 있고 평가 기관 역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교육부는 울산의대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서 지방의대가 설립 취지에 맞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와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정 토론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대 의대 활동을 말한다는 주제로요. 울산 대학교 병원분의 의대 환원 추진 집행위원장이신 이장무 위원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분회에 울산의대 환원 추진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에서 그냥 환원 운동을 하면 될 텐데 왜 별도로 또 추진위를 구성했느냐 이런 의문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면 울산대학교 병원은 정확하게 울산공업학원재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산병원은 아산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엄연히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배구조상 공업학원재단의 이사장이 전에 정몽준 이사장이었고 지금 아산재단의 이사장이 또 정몽윤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상 우리 병원 내부에서 또는
학교 공업학원 재단 내에서 이 아산재단에 대한 그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재단 내에서는 아마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반역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노동조합밖에 없고, 노동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노동조합은 이 울산 의대에 대한 환원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좀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에 아산재단 해석병원이 울산공업학원재단 울산대학교병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병원 직원들은 울산대학교 병원인데 왜 우리는 다른 대학병원들하고 다르게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을까? 그리고 울산대학교 병원인데 왜 의대생들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왜 의대병원이 아닌지, 또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은 울산대 의대가 아산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운영이 편법 운영이라는 것도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이런저런 그냥 얘기만 할 뿐이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병원이 설명한 적도 한 차례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제 교섭하면서 한두 번 이렇게 물어보면 상세한 설명보다는 대략적인 이런 설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2019년도에 의사 1명이 부족해서 3차 의료기관 심사에서 떨어졌을 때 병원 경영진이 설명한 것은 의사 1명이 부족해가지고 그에 대한 감점으로 3차 의료기관 선정에 탈락했다. 이 정도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정부의 울산대학교 의대 설립 목적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였지만 취지와 다르게 울산공업학원재단, 울산대학교 의대는 아산재단, 서울 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울산대 의대를 운영해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병원 성장에 꼭 필요했던 의대 설립을 하지 않고도 울산대 의대를 활용해서 한국 최대 병원으로 명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산병원 30년사에서도 밝혔듯이 서울 아산병원은 울산대학교 의대와 협력관계 협약을 맺음으로써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불가능하던 의대를 대신해서 지역 불균형 해소의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 의대를 편법적으로 운영해서 서울 아산병원 성장에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산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는 수십 년간 해소되지 않고 울산 지역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대학교 의대는 의료의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가적 설립 목적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이름만 있지 의대병원으로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늘 인력 부족,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병원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십 년간의 편법 운영을 바로잡아서 울산대 의대를 울산으로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뒤에 네모칸에 있는 걸 보면 울산 의대 소개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대학교 의대는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방 번호 학습 진행,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협력병원으로서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주도 있고, 서울 아산병원은 우수한 교수진과 막대한 시설, 정을 바탕으로서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이다, 명문대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아산병원 30년 사이에 보면 의과대학 개교 라고 이렇게 딱 한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산병원 30년사인데 의과대학 개교. 우리 의과대학 개교는 울산공업학원재단에서 했는데 아산병원에서 개교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중간쯤에 보면 1989년 서울 아산병원 설립을 구상하던 아산재단 의료자문위원회는 병원의 발전을 위해 연구소와 의과대학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시 수도권 인구의 과밀과 억제 정책에 따라 서울과 경인 지방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없었다. 같은 시기 울산공업학원재단, 산하 울산대학교 역시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게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수 노조 의료인들 본부 울산대학교 병원 분회는 울산대학교 울산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의대환원 추진위원회는 울산대학교 병원 1,800 조합원을 대상으로 울대의대 편법 운영과 울대의대 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합원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울산 지역 의대 환원 운동에 함께하면서 전 직원 서명 운동을 거쳐서 직원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 서명 운동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요 토론자로 하면서 저는 노동조합 간부이긴 한데 우리 병원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눈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의 입장이라고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 제 마음 같아서는 의대 편법으로 운영한 거 국가에 반납하고 공공 의대를 새로 만들든지 울산의 국립대에다가 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직장이라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요 정도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그 자리를 보통 되면 사진 찍고 다 빠지는데 끝까지 나오고 있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강연대에서 어쨌든 그 두 가지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 껍데기를 일단 확충하는 부분과 실제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력들을 고급 인력 내지는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잘 수급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산재병원과 의료원, 시립의료원이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추진 단계가 지금 8, 9, 9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 인력 부분들이 잘 풀리지 않고 이 부분들은 특히나 작년에 우리 봤다시피 의료계 내부에서 저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수 변호사님 되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과교육평가원에서 평가 인정을 하고 교육부에서 시정, 명령, 감독 이런 역할을 한다 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과교육평가원은 사실은 원장도 그렇고 거의 의료계, 병원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니까 느슨하게 큰 문제 없이 조율하는 역할들을 주로 해오면서 이 문제들을 아까 저는 아산병원에서 의료재단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상당히 과욕형으로 골 때리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편법을 저지르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나의 치적이다 이야기하는 내용들 버젓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에 감시 감독하거나 거기에서 시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교육부조차도 사실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소동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이제 거대학 교육 학습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한 6개 대학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울산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성균관대, 관동대, 동국대, 한림대도 있는데 심한 4군데를 자기들이 이제 감독해보겠다 해서 원래 이제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문제 있는 2군데는 심하지 않은 거 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심하지 않은 한림대 제가 봤더니 한림대는 본과 1학년까지 저 춘천에서 하고 2학년은 서울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좀 덜 심하다. 울산대가 예과 1학년도 반만 하는 얘네들이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이런 애들만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캠퍼스 자체가 아예 다른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근데 불법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학 소명 자료를 봐도 너무 뻔뻔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 아까 그 지역 소재를 옮기고 싶은데 허가를 각 지역에다가 내기 때문에 자기가 옮길 수 없으니까 법을 못 바꾸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이 이래 대학 있으니 우리가 옮기겠다 아니고 법을 이거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할게 너 신경 쓰지 마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실습은 협력병원에서 할 수 있다. 요 항목을 갖고 모든 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뭐 여기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지만 교육과 실습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실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있어서 그 편법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육의 몇 프로는 부속병원에서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과 실습의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아시다시피 의과대학 예과 1학년이 실습하면 무슨 실습을 하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뭐 고락 뼈 이렇게 또 이름 맞추는 이런 정도 수준일 거라고 저는 그 옛날에 저희랑 과정이 또 달라서 그런 수준이라서 그건 실습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법 개정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다를 해야 된다로 좀 바꿔주면 저는 정말 이렇게 지금처럼 대놓고 불법을 편법이라고 우기면서 하는 일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울산에 의과대학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그 우리 성창기 발제자님도 보셨다시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이제 교수님들이 있고 연구자들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과대학이 서울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산대 의대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떨어지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이나 이쪽에는 자기들이 상급종합에서 탈락 안 하려니까 지역 할당제를 높여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 병원에 많이 남아서 그런 과정을 받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들, 자구적인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그렇지 않으니까 2022년까지 지역 할당 30%를 공고했습니다. 공고했는데 다른 지역은 아까 뭐 30% 이상씩 다 했는데 울산은 10% 울산대는 10%였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도 그 의무부총장 이야기로는 야 10% 너가 한다고 울산에서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실력이 안 됐어. 들어올 수도 없어.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망발을 하는데 그 사람도 울산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함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3년부터는 지역 할당제를 40%까지 하기 이제 의무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어떻게 할지. 아마 또 무슨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핑계를 대면서 지역 그 할당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까지 그 방식을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이 의과대학이 지역에 있지 못함으로써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면서 이제 병원이 생겨야 되고 그 전에는 민간 병원이 지역마다 큰 병원이 없었으니까 그 지역에 큰 병원을 세우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의과대학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잽싸게 우리가 잘 아는 아산병원, 삼성병원이 옛날부터 있었던 병원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면서 그 의료 재벌들이 그때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제 돈이 되니까 재벌들이 병원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을 편법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 속내가 권력들이 왜 제대로 감독을 안 했느냐. 재벌과 권력과의 관계들도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로비를 어떻게 하는가. 심지어 이 문제를 작년에 저희들이 언론에 제보하자마자 바로 그 모 의원실에서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로비가 들어와서 자기 상당히 힘든 이야기 다 할 만큼 재벌들의 힘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개인 몇 명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역 전체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고 또 그래야 울산 지역이 지금 지역 소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앞으로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윤미 대표님께서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주제 발표와 시정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교육부에서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이제 현장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12월까지는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 그 시정 명령에는 이제 아까 전운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불법적인 거에 대한 시정 명령일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정 명령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저희가 또 제대로 적합한 시정 명령인지, 그리고 또 시정 명령에 따라서 울산의대가 어떻게 이제 거기에 맞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동안 너무 애써주신 우리 서영 의원님과 그리고 앞에 이제 발표해주신 우리 발표자님과 토론자님께 큰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